자, 트리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렇죠? 이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노트에는 없었지만 BFS하고 DF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래프 때 또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BFS는 Q를 쓰고 DFS는 스택을 쓰는 그런 구조이고, BFS는 너비, 레벨,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방문하는 형태가 되겠고, DFS는 한쪽으로 쭉 가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트리를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트리 구조로, 그러니까 객체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트리에는 중간 노드가 있고 리프 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를 모델링할 때 넌 리프랑 자식이 가질 수 있는 애들랑 자식이 가질 수 없는 애들을 두 개의 서브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일반 노드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리프 있는 애를 나중에 넌 리프로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리프인 애들이 명확하고 넌 리프인이 명확하면은 객체지향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리프인 애들과 넌 리프인 애들을 똑같은 하나의 컴포넌트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라는 걸로 리프 노드도 처리하고 넌 리프 노드도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다 퓨어 버추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넌 리프는 이제 얘네들이 구현이 돼야 되겠고, 얘네들은 그냥 빔 메소드로 또는 return null ptr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얘네들은 불러봤자 별로 동작을 안 하게끔, 문제가 안 되게끔.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만든 것처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벡터로 해가지고. 그래서 클래스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드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리프 노드, 넌 리프 노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객체지향 패턴에서는 컴포짓 패턴이라고 그래요. 컴포짓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파일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 그러면 파일 노드를 두고 폴더랑 뭐를 둘 수 있어요? 파일을 둘 수 있죠. 그렇죠? 파일은 그냥 리프 노드들이 있고, 폴더들은 이제 폴더를 가질 수도 있고 파일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걔네들을 다 통으로 얘를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걔가 리프든 넌 리프든 신경 안 쓰고 얘 타입으로, 요 부모 노드라는 타입으로 파일도 처리할 수 있고 폴더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트리 구조를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용에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드는데 트리 구조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 같은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은 깔끔하게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봤던 이런 방식보다. 이거는 명확하게 리프랑 넌 리프가 구분이 되고, 구분이 되더라도 나는 요걸 가지고 걔가 리프든 넌 리프든 다 하나의 리모컨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그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클래스가 있고 넌 리프 클래스가 있고 리프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써서 똑같이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트리 구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객체지향적인 방법이 있고 옛날부터 많이 썼던 방법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별도 프로그램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진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트리. 그러니까 트리 중에서도 우리가 이진트리를 많이 써요. 이진트리는 최대 2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이진트리예요.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자, 각 레벨 L에 있는 최대 노드 수는 2L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1개, 2개, 4개, 8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16개. 그래서 각 노드에 있는 레벨 L에 있는 최대 노드 수는 뭐가 돼요? 2L이 돼요. 그리고 높이가 H인트리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얘네들 다 합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2H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레벨이 0, 1, 2다. 그럼 몇 개? 7개. 2의 3승 마이너스 1. 7개가 있어요. 최대 7개. 또 한 레벨 더 있으면 최대 몇 개? 15개. 15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있을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 최소 노드의 수는. 최소 노드의 수는 요거예요. 한쪽으로만 쫙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 H 플러스 1개. 최소. 최소는 요렇게 한쪽으로만 있는 거. 2개가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 요 높이로 만들 수 있는 최소 노드의 수. 그러니까 레벨이 3이면 4개. 4개. 그러면 4개에서 총 15개까지 있을 수 있죠. 트리 높이가 3이다. 트리 높이가 3이면 최소 4개, 최대 1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15개. 범위가. 그리고 어떤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이 만들 수 있는 최소 높이는 로그 2의 n에 이렇게 돼요. 7개로 만들 수 있는 최소 높이는 3이 되죠. 2가 되죠. 2. 그러니까 로그 2의 7이면 3보다는 작으니까 2점 얼마 되겠죠? 자르면 2. 그래서 7개가 있으면 레벨, 그러니까 트리 높이를 최소 만들면 높이가 2인 트리로, 2진 트리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꽉 차 있는 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노드죠. 이거를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그래요. 포화 2진 트리. 그러면 여기서는 단말에 있는 노드의 수는 2의 H가 돼요. 3, 8개가 있죠. 단말에 있는. 전체 노드 수는 2의 N-1. 요거에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돼요. 요거에 곱하기 2 마이너스 1. 뭐 15개인데 같은. 이런 수학적인 공식이 되겠고, 완전 이진 트리라는 게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는 트리 높이보다 하나 적은 높이까지는 풀이어야 돼. 완전 이진 트리는 요거보다 작아야 되겠고, 리프 노드들, 요쪽에 있는 맨 마지막 하이트에 있는 노드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없고 요게 딱 있다. 그럼 얘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몰려져 있어야지만 완전 이진 트리라 그래요. 완전 이진 트리. 그래서 포화 이진 트리, 완전 이진 트리. 그리고 얘네들을 만약에 넘버링을 한다. 그럼 0부터 할 수도 있고 1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순서는 BFS에서 방문한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0, 1, 2 이렇게. 이렇게 되면
노드 i의 부모 노드는 2분의 1. 노드 i의 왼쪽 자신은 2니까 4. 이쪽은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근데 0부터 시작하면 약간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서 빼기 1 한 거니까 이걸 생각하고 빼기 1 하면 돼요. 응? 저런가? 뭐야 이거? 더하기 1 했나? 아, 더하기 1을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는 1로 빼면 되지. 뭐 이상해? 뭐가 이상한 거지? 내가 수학이 안 돼서. 잠깐. 이쪽이 더하기 1한 거구나. 그쵸? 이쪽이 더하기 1한 건데. 그쵸? 이쪽이 더하기 1. 뭔가 좀 안 맞는 더하기 1. 빼기 1? 아, 더하기 1. 아, 그쵸. 부모랑 자식이는 게 거꾸로니까. 부모와 자식이 거꾸로 개념이니까. 부모는 하나 빼줘야 되고, 자식은 더해줘야 되나? 맞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제가 관계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남버링 할 수 있는데, 이 남버링을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사람, 이 남버링을 보면서. 우리가 트리를 아까는 어떻게 구현했어요? 트리를 포인트를 갖고 구현했죠. 근데 이진 트리가 되면 트리로 구현을 안 하고 뭘로 구현할 수도 있을까? 배열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배열로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0, 1, 2, 3 이렇게 넣게 되면 요 노드에서 요 두 개가 자식이고 얘 두 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노드에서 요 공식을 이용하면 자기 부모로 자기 자식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안 쓰고 배열로 이진트리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배열로 이진트리를 구현했을 때는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실제는 이걸 쓰겠지. 0부터 시작할 테니까 배열의 생애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요 경우는 이진트리는 우리가 포인터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뭘로도? 배열로도 구현할 수 있다. 근데 배열로 구현하면 단점은 뭐가 될까? 용량이 제한이 되겠죠. 뭐 동적 배열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터를 쓰게 되면 이 용량에 대한 생각 없이 계속 추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진트리이고, 그 다음에 이진트리 말고 로컬 서치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컬 서치. 그래서 로컬 서치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검색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장된 값들이 이거예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레인지 서치 5에서 12 사이에 있는 값, 그러면 6, 7, 10 맞죠? 만약에 얘가 5가 있어요. 그럼 5에서 12 찾으려면 5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 12가 여기 없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6, 7, 10만 주는 거고요. nearest neighbor는 걔랑 가장 가까운 애. 그래서 3에 가장 가까운 애들은 1, 4. 자기보다 큰 애, 작은 애 하나씩. 물론 1이라는 거의 네이버는 4밖에 없죠. 작은 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겠고, 15는 작은 거 13은 있어도 더 큰 거는 없죠. 그러니까 맨 끝단에 있는 것들은 이 nearest neighbor를 검색했을 때 두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range search란 nearest neighbor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해요. 저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range search를, local search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안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검색은 O1이에요. O1. 근데 얘는 그 특정한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는 O1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웃이 어디 있는지는 얘는 뭔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은 별로 로컬 서치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정렬 리스트,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는 레인지 서치도 레인지 서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비정렬 리스트는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하면서 저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 nearest neighbor도 민값, 맥스값 계속 구하면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ON이 돼요. 정렬 리스트. 정렬 리스트는 얘가 O 로그 N인가? 플러스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K 이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로그 N으로 특정 위치를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면 50을 한다. 그럼 5를 찾아가요. 5를 찾아가면 6이 줄 수도 있고 4가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진 검색을 짰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12보다 큰 값이 나올 때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K개 만약 레인지 서치에 들어가는 결과값이 K개가 있으면은 로그 N 플러스 K개가 나오는 거예요. 레인지 nearest neighbor는 골로 가서 양 옆에 거 보면 되니까 로그 N이 맞는데 레인지 서치는 가서 좀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추가와 삭제는 ON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검색은 좋은데 만약에 삭제와 추가를 또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얘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와 삭제도 로그 N이고 레인지와 nearest neighbor 서치도 로그 N인 자료 구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다? BST예요. BST. Binary Search Tree. Binary Search Tree. 이진 트리인데 검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다. 그래서 이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트리예요. 즉 자식은 최대 몇 개? 2개. 2개예요. 그리고 이 노드에 들어가는 값들이 우리가 뭐예요? 검색할 키들이에요. 검색할 키들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어때? 작은 애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커요. 큰 애들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50을 쳤다. 50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루트랑 비교하겠죠. 50은 루트보다 작아 커? 작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가?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45보다는 크죠? 오른쪽으로 가요. 55보다는 작죠? 여기 있네.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면 얘 검색 비용은 뭐에 비례해요? 이 검색의 비용은 뭐에 비례해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죠. 트리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진 검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렬되어 있을 때 중간 비교하고 내 중간보다 크다? 일로 가고 뭐 절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이진 검색하는 그 순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트리 형태로 만든 게 이진 검색 트리 아니면 탐색 트리 뭐 이렇게 뭐 한글 용어 찾아보면 이진 탐색 트리라는 데가 있고 검색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진 트리 오케이 이해돼요? 이진 검색 트리 그러면 똑같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의 검색 비용은 로그 n이 아니죠. 얘는 뭐랑 같아? 선형 리스트하고 똑같아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진 검색 트리는 뭐에 비례해? 비용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요. 근데 트리의 높이를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 시켜놔야지만 효과적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트리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좋은데 이진 검색 트리의 모습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사입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가 삽입하는 순서. 만약에 소팅된 순서로 삽입하면 1, 2, 3, 4, 5 3, 4, 2, 1, 5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와 얘를 이진 트리로, 이진 검색 트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진 검색 트리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이 제일 먼저 트리에 삽입되죠. 그럼 1이 뭐가 돼? 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와. 그럼 2는 어디에 가야 돼? 오른쪽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3이 들어와. 또 어디 가야 돼?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니까 3이 들어와야 돼요. 4가 들어오면 또 여기 가야 돼. 또 5가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가요. 완전 제 나쁜 형태로 됐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처음 들어오면 3이 들어와요. 그렇죠? 4가 들어와요. 3보다 크죠? 이쪽에 들어가요. 2가 들어오죠? 2는 어디? 이쪽에 들어가죠. 1이 들어와요. 그럼 2는 여기. 5는 일로 되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최소 높이예요. 얘가 최대 높이고 최소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진 트리는 뭐에 의해서 모습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삽입된 순서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삽입된 순서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트리의 높이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삽입하더라도 트리의 높이가 옵티말로 되면 좋겠죠. 옵티말로 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까 트리에 있는 노드들을 탐색할 때 방문할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BFS, DFS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진 트리에서는 순회하는 방법이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또 세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프리오더는 뭐부터? 루트부터. 루트 왼쪽 오른쪽이에요. 중위는 왼쪽 루트 오른쪽이에요. 후위는 왼쪽 오른쪽 루트예요. 그러면 전위, 중위, 후위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예요? 뭐가 달라요? 루트를 방문한 순서가 다른 거예요. 프리오더는 뭐부터? 루트부터. 중위는 루트를 중간에, 후위는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부터 항상 왼쪽이 오른쪽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전이든 중이든 후이든 어디가 먼저? 왼쪽이 먼저. 그 다음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언제 방문하냐에 따라서 전이, 중이, 후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봐요. 프리오더. 프리오더면 뭐부터 가? 루트부터 가죠. 60.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서브트리예요. 그럼 서브트리에서는 또 뭐부터? 프리오더니까 루트부터 45. 그 다음에 또 왼쪽.
왼쪽 하나밖에 없으니까 41. 여기 됐으니까 55. 63, 65가 되는 거예요. 프리오더. 이 경우도 50, 40, 45, 43, 47, 55, 52, 62, 60, 65. 따라갈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갈 거예요. 트리 하나 그려놓고 인오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로 방문한 순서를 제시하세요. 그런데 프리오더는 쉬워. 인오더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인오더 보세요. 인오더는 뭐부터? 왼쪽부터. 그러니까 60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쪽 또 왼쪽 있죠. 그럼 41. 근데 없어 이제. 그럼 41이고 왼쪽 간 다음에 어디? 중위는 45, 55, 60, 왼쪽 63, 65. 포스 오더는 요거가 맨 마지막이야. 62. 그러니까 왼쪽 가서 쭉쭉 왼쪽 41. 그 다음에 중간이 아니라 뭐 55.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65, 63, 60.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몇 번 해보면 별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먼저 간다. 프리오더는 루트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뭐야? 인오더는 왼쪽 루트 오른쪽. 그리고 포스오더는 왼쪽 오른쪽 루트. 그래서 그렇게 방문한 순서가 되겠고요. 이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진 탐색들에서 인오더를 보세요. 인오더를 방문하니까 어떻게 돼? 정렬돼서 나오죠. 그렇죠? 인오더로 방문하게 되면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방문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쭉 가니까 가장 왼쪽에 뭐가 있어요? 제일 작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게 그 다음 거고 포스오더. 그러니까 41, 45, 55, 60, 63, 65. 그러니까 인오더 방문해라. 그러면 방문한 순서 따지지 말고 작은 거부터 쭉 쓰시면 돼. 인오더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방문한 순서고요. BST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루트래 부모 노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거는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설명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래서 트리는 어떤 구조다? 재기 구조다.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해요? 리커시브하게 하면 돼요. 인오더로 방문해라. 그러면은 어디부터? 왼쪽, 루트,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 왼쪽 가는 거예요. 이게 리커시브하게 되는 거죠. 왼쪽에 레프트. 그리고 얘는 뭐야? 그 벡터에다가 쭉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짤 수 있고 저 벡터를 아까처럼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멤버로 가 있겠지. 멤버로 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푸시만 하면 돼요. 요게 없어. 우리가 구현한 건 요거 없어. 왜? 요 인오더로 방문한 그 순서는 그냥 멤버로 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오더 말고 프리오더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두 줄만 바꾸면 되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몰라도 두 줄만 바꾸면 동작해요. 포스오더 얘 어떻게 돼? 아래로 내리면 돼요. 그럼 끝.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짜고 놓으면 돼. 왜 되지? 뭐 이런 느낌인데 리커시브하니까 리커시브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그냥 구현하면 돼요.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모든 리커시브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짤 수 있어요? 넌 리커시브하게 짤 수 있어요. 그럼 인오더를 리커시브하게 말고 넌 리커시브하게 짜라.
짤 수 있을까요? 이제 해볼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넌 리커시브하게 짠다. 뭘 이용해야 될까? 스택이나 큐를 내가 이용해야 돼. 스택이나 큐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에 따라서 스택을 쓸 수도 있고 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택과 큐를 써서 구현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find node. find node는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이진 검색이에요. 그러면 find는 보통 기본적인 메소드가 있고 리커시브한 메소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소드에서는 리커시브한 메소드를 뭘 줘서 검색을 해요? 루트를 줘서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를 또 리커시브하게 콜하는 게 아니라 얘는 리커시브한 애가 아니고 여기서 리커시브한 애를 콜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empty면은 없는 거고 empty가 아니면은 요 리커시브한 버전을 호출하는데 여기에 뭘 줘요? 루트를 줘서 시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이 노드의 키가 맞으면 끝난 거고 찾은 거고 없으면 키가 노드 키보다 노드 키가 크다. 그럼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지. 아니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노드 레프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짜냐? 그러니까 리커시브 오늘 목소리 때문에 죽겠네. 리커시브를 짤 때, 리커시브한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종료하는 조건이죠. 종료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종료 조건이 키를 찾을 때 아니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거 말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짤 수 있어요. 종료 조건이 노드가 널이 됐을 때. 근데 여기서는 노드가 널이 됐을 때는 안 가고 뭘 주냐면 노드의 레프트나 노드의 라이트가 널이면은 널이 아니면은 가는데 만약 여기에 47을 찾아요. 그럼 여기까지 갔겠죠. 노드 레프트로 가야 되는데 널이야. 그러면 47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50을 결과로 주는 거예요. 50을 주고 그 50이 키랑 다르니까 폴스를 주겠죠. 근데 50을 주면 좋은 점은 뭘까? 이렇게 짜놓으면 이 find 노드를 어디서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add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add. 만약 47을 add 한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탐색해서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주면 47은 얘의 왼쪽 좌식으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find 노드도 종료 조건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null ptr까지 그냥 해서 여기서 null ptr이면 끝나게끔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짜는 게 뭐냐면은 null ptr이 아니면 참이 되는 거 있는 거고 null ptr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커시브한 짠 거를 계속 내려보내는데 null ptr이면 거기서 끝나게 null ptr 주게끔 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냐는 거고 만약 얘는 non 리커시브하게 짜기 쉽지. non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짜면 돼요. 반복하면 되는 거지. 키면 되고 아니면은 다음에 돌 때는 노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여기면 이쪽. 그래서 이거는 non 리커시브하게 짜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근데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노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야 돼.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짜서는 non 리커시브하게 짜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짜지 못하는 것들은 큐나 스택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써서 자기 스택을 자기가 구현해 줘야 돼요. 노드의 추가. 추가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찾을 위치를 찾아서 왼쪽이나 오른쪽 넣는 거죠. 그리고 이 트리의 모습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삽입한 순서에서 결정이 돼요. 삽입한 순서. 쭈르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 9, 8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 9 이쪽이 3이구나. 5, 9, 7 이렇게 쭉쭉쭉 삽입한 순서. 노드의 추가도 재기적으로 짤 수 있고 비재기적으로도 짤 수도 있어요. 얘는 비재기적으로 짜는 거 의외로 쉬워요. 왜? 얘를 쓰면 비재기적인 거죠. 여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럼 얘에 따라서 이 찾은 노드의 왼쪽에다가 궤를 넣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넣으면 되고, 여기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비었을 때랑 비지 않았을 때랑 나눠서 프로그램 짤 수도 있어요. 비었을 때는 지금 노드를 뭘로 만들면 돼요? 노드 하나도 없어. 근데 노드 추가해. 그럼 걔가 뭐가 돼?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따로 처리하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루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루트의 자식이나 뭐 더 아래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노드의 추가의 복잡성 뭐에 좌우돼? 이 H가 뭐야? 트리의 높이. 트리의 높이. 그러니까 이게 로그 n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잡성은 정확하게는 트리 높이에 비례한다. 노드의 삭제. 얘가 조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노드의 삭제는. 노드가 삭제가 돼도 뭐가 만족이 돼야 돼요? 여전히 이진 탐색 트리가 되지. 노드가 삭제가 돼도 자, 제일 쉬운 거 단말 노드 제거하는 거예요. 찾아가 단말이야. 그러면 없애면 돼요. 얘 딜리트하고 요거의 포인터를 라이트 포인터를 널피자로 만들어주면 얘 삭제돼요. 오, 이거는 간단하죠, 그렇죠? 단말 노드의 삭제. 두 번째, 얘는 단말 노드는 아니야. 2를 삭제해야 되는데, 근데 자식이 몇 개? 하나야. 하나면은 얘를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얘의 레프트가 원래 2였는데 그 레프트를 4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단말인 경우랑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는 BST에서 삭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없으면 많은 거고 있는데 단말이다. 그냥 날려. 자식이 하나다. 올려. 위로 올려줘요. 근데 이 위로 올려줄 때 내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2야. 그럼 2의 자식이 하나다. 알았어. 근데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뭘 조작을 해야 돼? 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도 얘를 조작해야 돼요. 이 경우도 얘를 조작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 노드에 뭐가 필요해? 부모 노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한다? 부모 노드의 포인터를 없이 할 수도 있고 있이 할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는 부모 포인터가 있는 경우는 그냥 부모 포인터로 가서 해주면 되지. 근데 부모 포인터가 없어. 없는 버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 포인터가 없어. 그쵸? 내려가면서 부모 정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부모 정보를 어떤 자료 구조에 넣어놓으면 좋을까? 스택 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스택 큐. 부모 노드를 어디? 스택 큐. 1번, 2번. 1번. 2번. 예, 1번이 맞죠? 왜? 스택에 넣으면 스택 톱에 있는 게 가장 바로 위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5, 2, 4 순으로 넣겠지. 그러면 스택 톱에 뭐가 있어? 4가 있죠. 그러면 그 스택을 쭉 올라가면은 하나씩 올라가게 되죠. 큐에 넣는 게 아니라 뭐에 넣어요? 스택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포인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딜리트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 노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부모 노드를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넣어요? 스택에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말로는 쉽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뭘까요? 지금 8이 들어갈 수도 있고 1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자식이 두 개인 거를 삭제할 때는 그 노드를 뭘로 대체하냐면은 걔의 프리비어스에 아니면 넥스트로 대체하면 돼요. 지금의 예제는 프리비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8이 1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 여기까지 갔어요. 갔어. 얘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프리비어스를 찾아요. 프리비어스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프리비어스는. 그러면 왼쪽에 쭉 가서 걔를 찾아. 그럼 걔는 못 가. 단말일 거예요. 프리비어스에는 단말이에요. 그럼 걔를 일로 옮겨요. 뭐만 옮겨요? 값만 옮겨요. 값만 옮기고 여기에 대해서 얘가 루트인 걸로 해서 뭘 하면 돼? 8을 삭제시키면 돼요. 8의 삭제는 뭘까? 단말의 삭제가 되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프리비어스랑 넥스트를 수업하고 넥스트를 지워야 되는데 넥스트를 갖고 오지 않고 프리비어스를 갖고 옵니다. 프리비어스를 갖고 오고 값을 바꿔치기 하고 그러니까 노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뭘 없애요? 프리비어스를 리커시브하게 없애주시면 돼요. 말은 쉽지. 구현해보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그렇다. 자, 단말이면 제거. 자식이 하나다. 그 자식 올려요. 자식이 두 개다. 그러면 지우려는 노드에 뭘 찾아요? 프리비어스를 찾아요. 프리비어스 찾아서 프리비어스 값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를 날린다. 프리비어스는 단말이다. 단말이 아닐 수도 있네. 그렇죠? 그래도 얘는 두 개 있지는 않아. 두 개 있지는 않아요. 두 개 있으면 얘가 아니라 얘가 돼요. 프리비어스가. 그래서 프리비어스에는 단말이거나 자식이 하나 있는 애. 요거는 그 위치에서 제거될 수 있어요. 노드 삭제, remove. 노드 삭제의 복잡성도 트리 높이에 비례합니다. 따져보면. 가서 어쨌든 프리비어스로 가도 결국은 갔죠. 여기 이제 12 제거해야 되는데 또 어디까지 가? 프리비어스까지 가죠. 그래봤자 트리 높이. 노드의 개수 같은 거를 만약에 짜라.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짜면 되게 쉬워요. 레프트에 있는 노드의 수, 라이트에 있는 노드의 수 뭐예요?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리커시브하게 짜기 쉬워요. 근데 리커시브하게 짜고 그 다음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넌 리커시브하게도 한번 짜보시면 좋아요. 그럼 프로그램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시간이 됐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래 그 BST를 끄집어낸 거는 왜 끄집어냈냐면 뭘 하려고? 뭐가 좋아요 얘가? 그 로컬 서치, 즉 네이버 서치나 범위 서치가 효과적이다. 범위 서치나
네이버 서치를 다 로그 n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삽입과 삭제도 로그 n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BST의 문제는 트리의 모습이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삽입한 순서, 삭제된 순서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요 넥스트와 프리베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뭘 해주면 좋냐? 트리의 균형을 맞추면 좋죠. 균형. 트리의 균형을 이렇게 막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옵티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옵티멀로 만들려면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인오더로 방문해요. 인오더 방문하면 어떻게 얻어내요? 어? 정렬된 순서를 얻죠. 근데 삽입을 어떻게 해?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이진 탐색하듯이 타입해야 돼요. 이진 탐색하듯이 중앙 거 넣고 양쪽 거 넣고 이 순서대로 두면 이 모습이 된다. 그러면 트리가 한쪽으로 쏠리던 트리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트리의 균형을 밸런싱 할 수 있어요. 물론 트리의 균형을 밸런싱 하는 거의 비용은 얼마? 얘 비용이 n이에요. n개 있으면 n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사입하는데 그것도 n 곱하기 트리 높이 뭐 해도 돼요.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내가 설명 안 하지만 ABL 트리, 레드 블랙 트리가 있어요. 얘도 이진 트리인데 얘는 뭘 해주는 트리예요? 사입하면서 밸런싱을 유지시켜줘요. 밸런싱을. 이씨.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가면 여러분들 자료 구조 공부할 때 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줘요. 됐나?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은 뭐 어떻게 들어가요? BSD랑 차이가 없죠. BSD에 차이가 없는데 10일 지금 깨졌죠. 깨진다보다는 리밸런싱을 해요. 아까는 기본적인 BSD에서는 7, 9, 11 이렇게 될 거예요. 7, 9, 11 되면 7, 9, 11 그러면 얘는 단말이니까 균형이 상관이 없어요. 얘 따지면은 균형이 이쪽 0, 1이에요. 문제 없어요. 얘 따지면 어떻게 돼? 이쪽은 2고 이쪽은 0이에요. 두 개 차이 나요. 그럼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절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조절 어떻게 하냐? 얘를 끄지 이렇게 들리면 돼요. 얘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 거 들면 이게 ABL 트리예요. 그러니까 ABL 트리는 넣으면서 계속 밸런싱을 맞춰줘요. 계속 밸런스가 유지된 상태예요. 이게 ABL 트리고 레드 블랙 트리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 코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나가 자빠질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해 보니까 여기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ABL 레드 블랙 트리는 꼭 이해해 주시고 B 트리랑 B 플러스 트리 같은 게 또 있어요. 얘는 진짜 DB에서 많이 쓰는 인덱스 하는 트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B 트리인데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진 트리처럼 가는데 3이면 3보다 작은 거 이쪽에 쫙 있고 여기에 만약 뭐 하여튼 되게 트리의 높이가 작아요. 작고 얘네가 쭉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B 트리, B 플러스 트리 이거까지 혹시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배운다. 안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컴퓨터 막 보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ABL, 레드 블랙, B3, B 플러스 3. 옛날에는 이거를 어디서 많이 가르쳤냐면 파일 처리라는 과목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파일 처리라는 과목이 없어져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자료 구조에서는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 못 나가요. ABL 트리와 레드 블랙 트리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그림만 보면 그 트리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Self Balancing BST예요. BST 이해했는데 기본 BST의 문제점은 뭐예요? 사입한 순서에 따라서 트리가 모습이 막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그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시켜주는 트리들이 뭐예요? Self Balancing, ABL, 레드 블랙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서 ABL 트리도 한번 보시고 레드 블랙 트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날 BST 프로그래밍을 좀